요즘에 집에서 가장의 권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남자로서 1인분 또는 그 이상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만 지고 아무런 존경을 못 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게 소위 권위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이거든요. 권위 있는 가장이라고 하면 소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우리가 다 세뇌가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권위, 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권위라 함은 상대의 자발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권위의 본질은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뭐 소위 전문가의 권위라고 하면은 전문가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가지고서 야, 내 말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권위 있는 가장이 되는 법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잘해도 결혼 생활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겁니다. 센스 있는 남자가 권위를 얻는다. 이게 한 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많은 남자분들이 은근히 반복하시는 그런 실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일상에서 쓸데없이 상대방한테 거부당할 일을 만들거나 또는 적어도 거부감을 느끼게 할 만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잘 준비를 다 하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도란도란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졸린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나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내한테 인지적 부담을 주는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맞다. 우리 아침에 먹는 그 잼 있잖아. 그거 다 떨어졌던데 그 종류 몇 개 아무거나 해서 좀 주문해 줄래? 말도 뭐 예쁘게 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탁이에요. 근데 자기 전이잖아요. 완전히 졸리진 않더라도 뭔가 살짝 나른하고 마음이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할 일을 주는 거, 특히 인지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을 주는 거는 좋지 않죠. 그러면 상대가 거부를 하거나 또는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그냥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 거부감이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뭐 그냥 한번 해줬다고 할게요. 근데 다음 날에 아내가 고무장갑을 끼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빵 떨어졌던데 주문 좀 해줄래? 근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에 인지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한창 하는 와중에 다른 일을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그거를 계속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또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주문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사실 이 정도는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며칠 전 밤에 자기 전에 이미 센스 없이 부탁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연동이 되면서 거부감이 심해진단 말입니다. 설거지 때 부탁한 게 단독 사건이었으면 몰라도 이게 연동이 되면서 데미지가 누적이 된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은 이 남편의 말에서 무게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은 원래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겁니다. 그냥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묘하게 거부감이 들고 묘하게 불합리해. 뭔진 모르겠는데 입을 열면 조금 짜증이 나.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계속 간다는 거를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상대방 이유 없이 날 무시해. 이런 식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짜잘한 거부 반응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아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 남편의 말에 대한 이 무의식의 기본 반응값이 거절이 되는 겁니다. 이 무의식 안에 이 거절 모드 버튼이 눌려가지고 그게 오프에서 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권위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확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500번, 1000번 누적이 된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도 내 말에 권위가 안 섭니다. 이런 짜글짜글한 센스 없음이 우리의 부부싸움 다이나믹, 나아가서 의사결정의 다이나믹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평소에 이런 센스 있음을 잘 쌓아두면은 의사결정과 부부싸움에서 훨씬 권위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평소에 거부당할 일을 최소화하고 수용되는 일을 최대화하면은 아내의 무의식 속에서 수용의 버튼이 켜지는 겁니다. 잼 주문해달라고 할 때는 낮에 아내 손이 비어있을 때 얘기를 하고 뭐 그냥 쓱 보다가 좀 힘들어 보여 하면은 친정하면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누가 거절을 하겠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내의 무의식 안에 이 수용의 기록을 계속 쌓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록이 계속 쌓이면 그게 태도로 발전이 됩니다. 이 아내의 정신적 토양의 질감이 나를 향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변하는 거죠. 수용 경험을 최대화하고 거절 경험을 최소화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다 일일이 눈치를 봐야 되냐 너무 좀 하남자 같다. 근데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유능한 사업가분들도 다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소한 거를 잘 해두면 분명히 권위의 설립에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이 권위라는 게 상대방한테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말을 하면 그냥 듣게 만드는 거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권위는 상대의 자발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시다 하는 분들은 좀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뭐가 센스 있고 뭐가 센스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내한테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때 내가 좀 센스가 없었냐 이런 거 좀 물어보시고 아니면 아내의 반응을 보면서 학습을 하신다든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분명히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뭐 달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거를 좀 숨쉬듯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걸 잘한다고 해서 바로 권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의 무의식 속 정신적 토양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바뀐다는 거. 센스가 있으면 무조건 권위를 얻는 건 아니지만 센스가 없으면 무조건 권위를 못 얻습니다. 뭐 일종의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인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 제가 말씀드린 수용률의 법칙이죠. 상대의 내면에 수용의 경험을 많이 쌓아주고 거절의 경험은 최소화해라. 이거를 부부싸움에도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일상적인 사건은 아니죠. 부부싸움은 보통 중요한 걸로 하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더 신중해야 됩니다. 중요한 사건에서는 더욱더 수용률이 높아야 돼요. 사실 여기가 본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가 감정이 폭발을 했어요. 이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그 에너지 공이 막 나옵니다. 이때 이 에너지를 절대로 이렇게 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계속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면은 이 공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눌러버리는 데 성공을 했다? 그러면 원한으로 바뀌어요. 그게 안으로 침투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독성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만히 지켜봐 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로 설득을 계속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겁니다. 이거 명상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마음챙김 명상 같은 거. 내 마음 안에서 감정이 막 분출이 되면은 그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진된다고요. 그 에너지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냅두면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충분히 소진이 됐다 싶으면은 딱 들어가가지고서 감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솔루션 주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해도 훨씬 설득력이 높고 수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엄청 집요하게 설득을 해도 아내가 이 짜증을 안 낸단 말이에요. 결국 중요한 거는 조율과 타이밍,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이 내면에서 권위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에너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거, 아무 신경도 안 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권위가 아닙니다. 권위는 상대의 자발성에서 나올 때 장기적으로 지속이 가능하다. 자꾸 에너지를 찍어 누르고 원한을 쌓게 만들면 나의 권위는 추락합니다. 이런 큰 사안들, 뭐 부부싸움이나 아니면 중요한 의사결정, 이럴 때 수용률을 내가 높이면은 권위의 획득은 거의 확실해집니다. 이거는 권위 획득의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 수용률의 법칙은 제 아들이 엄마 말보다 아빠 말을 훨씬 잘 듣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애가 울어 제끼면은 어지간하면 그냥 기다려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소진이 되면은 다시 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막 장난감을 가지고 막 놀고 있어요, 아침에. 근데 곧 어린이집에 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얘기해두잖아요. 자, 이제 어린이집 가자. 근데 그렇게 놀고 있을 때 건드리면은 보통 반발을 합니다. 아, 싫어. 이따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분들이 거기다가 안 돼. 지금 가야 돼. 빨리 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에너지를 찍어 누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좋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수용을 합니다. 응, 한 번. 이렇게 해요. 그리고 잠깐 놀고 가는 거예요. 뭐 한 번 더 놀게 해주는 게 한 20초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깔끔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수용의 경험을 쌓게 만드는 거죠. 이 사람의 말은 들을만하다. 이렇게. 우리 집에는 그렇게도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물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 부부 관계에서의 원리를 응용을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그거를 정말 강력하게 집요하게 설득을 해서 관철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핵심 경험들이 몇 개 있으면은 그게 또 일상 경험이랑 이 확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값이 우리의 말을 잘 듣는 걸로 바뀝니다.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아내랑 아이 그리고 이 부모님 모시고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쇼핑센터를 갔거든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빠글빠글했어요. 근데 저희 애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청 신나가지고 흥분해서 막 캬!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소리 지르고 나와서 소리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말을 안 듣죠 물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모차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딱 앉아가지고 이제 얼굴 대 얼굴로 보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봐. 저기 사람들이 많지. 근데 너가 소리를 지르면 저 사람들이 시끄러워 누구야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나아져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이따가 그때부터는 이미 한번 설득을 했기 때문에 관철을 하는 겁니다. 자, 봐. 사람 많아 적어 많지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발을 정말 하거든요. 제 아들도 고집이 세요. 애가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막 외면도 하고 막 승질도 내고 해요. 이때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집요하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고집 모드가 해소가 될 때까지 내가 봤을 때 그 몸이 풀리고 해소가 됐어. 이때까지 집요하게 미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그러는 거 보고서 이제 야, 쟤도 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 정말 압도적인 관철을 보여주면은 아이가 말을 잘 듣습니다. 이 기본값이 바뀌어요. 그냥 듣는 걸로. 근데 이렇게 하면 아이가 싫어하냐? 아니에요. 저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집에 오면은 꼭 뛰어나와가지고 웃으면서 반겨주고 집에 가서 누워있으면은 계속 앵기고 그렇게 해요. 어떤 악감정 같은 게 아예 남지를 않습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감정을 아예 안 담고 하니까.
오로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 다 느끼거든요, 아이들도. '아 그냥 이 사람 말은 잘 듣는 게 좋구나.' 그러면서 거부감도 없어. 그러면은 안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아이가 제 말을 점점 잘 듣습니다. 지금은 정말 정말 잘 들어요. 애지간하면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관철의 경험이 쌓이면은 이게 일상으로도 확산이 돼서 제가 "어린이집 가자." 하면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권유를 얻는 방법도 똑같은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상대의 자발성에서 그 권유가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내면에 거절의 경험이 아니라 수용의 경험을 많이 쌓아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다 이제 하면은 이 친구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너 그렇게 얘기 다 해줘도 되냐?" 여러 번 제가 그런 질문 받았어요. "네 아내가 다 보잖아. 그럼 어떡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다 봅니다. 제 아내가 영상을 다 봐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런 원리들은 아내가 저한테 해줘도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에요. 둘 다 이런 기술을 갖추고 있다? 너무너무 좋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 상대의 마음을 조작해 가지고 이용해라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집단의 번영을 위해서 리더로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 전국의 모든 가장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